김민석 민주당 대표 취임 첫날 첫 행보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당청 원팀을 강조한 뒤 이번 전당대회에 많은 표를 몰아준 호남으로 향했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오전 8시 아침 일찍부터 축하난을 들고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찾은 두 사람.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입니다. 역시 정말 벽이 없는 원팀으로서의 완성과 소통이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환한 미소론 부족했는지 포옹까지 합니다. 더 건강하고 긴밀한 당청 관계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1년 전 정청래 전 대표가 당선되고 이틀 뒤 우상호 정무수석 혼자 찾아왔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추모식을 찾은 김 대표는 감정에 복받친 듯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통령님, 김민석입니다. 대통령님의 막내 비서실장이 대통령님 뒤를 이어 민주당 당대표가 되어 인사드립니다. 이어 광주를 찾아 5.18 민주묘지에 참배한 김 대표는 사무총장의 한정혜 의원을, 정책위 의장의 권칠승 의원을 임명하는 인선안도 발표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내일 저녁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기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먼저 찾아갑니다. 당내 통합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라는 설명입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워낙 치열했던 만큼 잘 봉합이 될까가 또 관심이죠. 정청래 전 대표 패배 직후 김민석은 이겼지만 그의 주장은 졌다며 할 말은 하고 살겠다고 했습니다. 친척계는 흑역사 전당대회였다며 일침을 날렸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어제 전당대회가 끝난 뒤 차량에서 유튜브 방송을 킨 정청래 전 대표. 졌지만 진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는 졌지만 정청래가 주장한 것까지 진 것은 아닙니다. 김민석 후보는 이겼지만 그의 주장은 진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할 말은 하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할 말 못하고 참고 제가 스님도 아닌데 살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할 말은 하고 살겠습니다. 최민희 수석 최고위원은 전당대회 관리가 불공정했다며 민주당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대표 당락을 좌우한 선호투표제도 문제 삼으며 원 데이터를 공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선호투표가 아니었다면 이긴 폭이 좀 더 컸겠죠. 환산하기 전에는 조금 더 격차가 났으리라고 봅니다. 친명 한계론도 제기했습니다. 한 친청계 의원은 친명계인 김용 후보가 탈락한 걸 보고 의원들 사이에서 친명 타이틀이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네, 어제 저희 탑10 시간에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승자는 김민석 대표였습니다. 어제 경남 거제 수해 현장으로 바로 내려간 데 이어서 오늘은 첫 일정으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났습니다. 당에 돌아오면서 이제 집에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강 실장님과 홍 수석님을 뵈면서 또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돼서 양쪽 다 집에 돌아간 것 같은 반가움을 느끼게 돼서 역시 정말 벽이 없는 원팀으로서의 완성과 소통이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당대표가 당선이 되면 정무수석이 오셔서 난을 주는 게 관례였는데 전임 당대표 때도 그렇고 지금 신임 당대표님도 그렇고 비서실장이 와서 축하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모두가 하나 돼서 민주당을 잘 이끌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건강하고 긴밀한 당청 관계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아까 이 안에서 만났을 때는 막 포옹도 하고 막 그러시더니 여기 와서는 굉장히 좀 대면대면 하셔가지고 약간 포옹도 한번 하시는 거 어떨까요? 그냥. 네. 저는 근데 집권여당 대표가 새로 선출이 돼도 비서실장이 오는 거 본 적이 없어가지고 강훈식 실장 얘기대로 한번 찾아봤는데
지난해 전임 당대표 때는 우상호 수석만 왔더라고요. 이번에는 이제 정무수석과 비서실장이 함께 왔습니다. 추진문 교수님, 네. 비서실장의 등장은 좀 이례적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뭐 보통은 그렇죠. 왜냐하면 당대표가 당선이 되면 보통은 정무수석이 와서 대신 이제 축하난을 전달하는 대통령이 축하난을 전달을 하는데 오늘 비서실장이 함께 한 것은 아무래도 그만큼 더 이제 당정 간의 합동으로 잘 국정 운영해 보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전 대표가 그러니까 대표로 취임할 때만 해도 사실은 좀 걱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려는 여러 정책들을 국회가 함께 호흡을 맞춰서 잘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지도부가 들어선 것에 대한 상징성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비서실장이 직접 온 것도 그런 의미에서 당정 간의 호흡을 잘 맞춰보자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의지, 열망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뭐 김민석 대표의 승리로 전당대회가 마무리되긴 했지만요. 1차에서 과반이 나오지 않았고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조금 앞섰습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거기에다가 또 친청 3명이 다 최고위원이 되면서요. 이게 반쪽 승리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사실 대통령의 입김이 굉장히 강하지 않았습니까? 이번만큼 노골적으로 대통령이 어떤 특정한 후보를 밀어줬던 전당대회가 여야 합쳐가지고 얼마나 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결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가 됐지만 처음에는 과반수가 되지 않았어요. 예. 이른바 제가 참 살면서 처음 보는 그런 선호투표제 이걸 하니까 54대 46으로 간신히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국민 여론조사 나온 걸 봤더니 50.7%가 정청래 후보를 지지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가지고 김민석 이제 대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면서 이제 대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이번에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분들이 다 이른바 캐릭터가 있는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예, 캐릭터 너무 강하시던데요. 그러니까 당장 내일부터 최고회의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일부터 과연 어떤 모습이 집권 여당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그 김민석 대표가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김민석 대표의 정치력이 드러나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에 대해서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명청대전에서 대통령이 사실상 패배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 당권 장악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명청대전에서 대통령 임기 2년차 대통령이 사실상 패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전당대회에 개입해서 도왔지만 김민석 대표는 호남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초박빙의 승부로 고전했습니다. 대통령이 전당대회 일정에 딱딱 맞춘 반도체 클러스터로 호남 표심을 공략해 주지 않았다면 승패가 바뀔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호남의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면서 이게 표심을 몰아줬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동학 최고위원님, 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분석을 하시나요? 저게 맞지 않는 게요. 호남이라고 뭉뚱그려서 얘기할 게 아닙니다. 특히나 전북하고 전남은 다르잖아요. 예. 그리고 전북은 오히려 정청래 후보가 처음에 나설 때 오히려 전북 소외감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전남에만 다 몰아줬다. 그런데 이번 선거 결과를 보세요. 전북도 전남하고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이거를 호남으로 다 묶어가지고 메가 프로젝트다라고 얘기하는 건 안 맞죠. 근데 오히려 저는 이 김민석 후보가 앞으로 대통령과의 주파수를 좀 잘 맞출 수 있고 특히나 대통령께서 이 지방선거 전후로 여러 차례 얘기를 하셨는데 그릇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예. 결국에는 앞으로 대화와 타협 그리고 야당도 함께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서 서로 대화하면서 국민들께 좋은 효율적인 정치를 보여드리는 것 그런 여당 대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호남에서의 전략적인 투표 그래서 야당까지 함께 대화할 수 있고 또 대통령의 국정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성격에 부합하는 후보가 김민석 후보다라고 판결을 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국민의힘에서 이 다소 메가 프로젝트가 그렇게 활용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을 하실 수 있겠으나 아마 공감대를 얻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연임 도전에 실패한 정청래 전 대표는요. 어제 전당대회 이후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의미심장한 말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정청래는 졌지만 정청래 지지자는 이겼습니다. 그에 반해 김민석 후보는 이겼지만 그의 주장은
진 것이 많습니다.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삼자, 비밀 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대의 본질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진 것입니다. 당대표 1년간 하면서 할 말 못하고 참고 제가 스님도 아닌데 살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앞으로는 좀 유쾌하게 방송 출연, 유튜브 출연도 자주 하겠습니다. 인생 뭐 있습니까? 당대표 하면서 말 못하는 고통이 너무 컸습니다. 말의 감옥에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말을 구속시키니까 정말 힘들었습니다. 네. 뭐 약간의 뒷끝 같기도 한데 김민석 후보는 이겼지만 그의 주장은 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할 말 참느라 정말 사리가 나올 정도였다면서 하지 못했던 말을 하고 살겠다라고 했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근데 그동안에도 할 말은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무슨 말입니다. 대체 무슨 얘기를 더 하겠다는 걸까요? 뭐 권력은 짧다라는 이야기도 했고 뭐 할 말은 다 한 것 같은데 말을 할 말이 많다는 것 자체가 참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사실 이번 선거를 보면 저는 6.3 지방선거가 언뜻 떠오르더라고요. 선거 결과를 보면 민주당이 전적으로 보면 이긴 것 같지만 핵심적인 데 부분에서는 또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 보면 이긴 이겼지만 일단 뭐 최고위원 3명 다 당선돼 버렸고 진천계에서 사실은 솔직히 뭐 진 선거와 비슷한 선거가 됐어요. 사실 이번 선거 보면 거의 뭐 범우주가 다 도왔다고 할 정도로 예. 김민석 후보가 뭐 대통령실도 청와대도 도우죠. 또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패널들 중에서 정청래 편드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보면 호남의 승리가 없었으면 사실은 굉장히 위태로웠습니다. 초박빙으로 그렇죠. 흘렀었죠. 그리고 또 선호 투표가 없었으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그만큼 지금 현재 어떤 이 이재명 정부에 대한 당원들의 어떤 판단도 굉장히 비판적이다라는 것이 있고 또 여론의 어떤 향방도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과 더불어서 그렇게 썩 좋지가 않다는 거. 그리고 이번에 제일 큰 거는 소위 이제 이렇게 선거가 끝나고 나면 패배자는 뭐 당의 통합을 위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등등 하는데 저는 정청래 저 후보의 저 라이브 방송을 보면서 네. 이거는 이제 간단치 않게 앞으로 활동을 하겠구나. 특히 또 최민희 뭐 수석 최고위원인가요? 예. 본인이 뭐 손도 안 잡고 그냥 바로 나가버리시던데 굉장히 이례적인 행동이거든요. 저런 걸 보면 결국 이번 기회에 자기들의 세력이 큰 것을 확인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를 지켜낼 거다. 특히 공천 국면에서 어떠면 사수할 것이다. 라는 어떤 결기가 보여서 글쎄 앞으로 김민석 대표가 일을 해가는데 참 굉장히 힘든 과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전당대회 이후에 당원들 사이에서 나 탈당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확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정청래 전 대표가 탈당을 하지 말아달라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최진문 교수님, 예전에도 정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컷오프된 이후에도 당을 지키고 뭐 이랬던 것 같긴 한데 탈당을 하지 말아달라 이 메시지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머물러 달라는 얘기겠죠. 1인 1표제를 본인이 시도해서 이제 완전히 결정을 한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1인 1표제 같은 경우도 TK 지역이나 영남 지역에 대의원을 통해서 가중치를 주는 부분들을 이제 완전히 없애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이 다시 뭐 출마를 하게 되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결정 과정에서 당원 투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당 관련된 여러 결정 사항이 있어서 그때 이제 본인의 어떤 세를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망해서 나가려는 사람들 탈당하지 말고 있어달라. 예. 본인이 또 어떤 것에 있어서 본인의 의사를 전달해서 그분들이 이제 도움을 줘야 되잖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물론 아주 그냥 깊이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정청래 의원이 갖고 있던 기본적인 어떤 법사위에서 했던 행동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좋아하는 분도 계셨을 텐데 예. 이제 김민석 대표 체제가 되면서 일정 부분 많은 분들이 김민석 대표를 지지하는 쪽으로 옮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이제 아주 강성으로 정청래 지금 의원을 지지하는 분들도 계신 그분들은 계속 남아 있겠죠. 그러나 대세는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중도적 성향을 갖고 있는 정청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은 이제 민주당의 성공을 위해서 힘을 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력이 좀 줄어들 텐데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서 본인의 세력들을 계속 끌고 가면서 본인의 정치적인 입김을 좀 더 강하게 유지하려는 어떤 의도에서 저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전당대회 바로 다음 날인데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서 직구를 날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송영길 의원인데요. 그 목소리도 듣고 오겠습니다.
정청래 후보가 철저히 자기 재선을 위해서 모든 제도와 관계, 공천 철저히 준비해왔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뿌리를 강조하던 정청래 후보 오늘 추도식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김민석 대표와 저 송영길만 참석했습니다. 뿌리가 없이 꽃을 피울 수 없다고 하시는 분은 참석을 안 했어요. 정말 이 뿌리가 이 정체불명의 청래당과 조국혁신당에 의해서 민주당이 적대적 예면에 될 것 같은 위기의식이 컸기 때문에 제가 모든 정말 체면을 다 버리고 이 육선 의원이 정말 이 3등의 자리를 감수하면서도 나와서 온몸으로 외쳤던 것입니다. 네,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 추도식이 있었는데 여권 인사들이 총출동했는데 정청래 의원은 가지 않았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그랬더니 그거를 또 저렇게 콕 집어가지고 당의 뿌리 얘기하더니 안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글쎄요, 이제 보니까 송영길 전 대표, 송영길 후보도 전 대표 아니었습니까?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뭐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민주당의 뿌리라고 하면 그야말로 DJ인데 그 추도식 같은데 저렇게 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화가 날 수도 있는데 또 생각해 보면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도 직전 대표였는데 연임이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는데 안 됐으니까 좀 속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좀 빼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저렇게 화를 내나? 전 두 가지로 좀 의심이 되는 게 첫 번째는 송영길 대표도 본인이 당대표가 사실은 되고 싶었는데 본인이 3등으로 떨어져가지고 그게 화가 난 거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송영길 그 전 대표나 그다음에 김민석 대표나 한 팀 아니었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원팀이었고 넓게 보면은 친명 대통령을 지키는 그런 원팀이었는데 그런데 김민석 대표가 당선됐으니까 실질적으로 승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승자의 입장에서 좀 너그럽게 좀 지금 마음이 안 좋으니까 오늘같이 중요한 그런 날에도 좀 저렇게 실수라고 하면 실수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보였구나 이렇게 승자의 여유를 보여줄 만한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번 전당대회가 민주당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가 제3자가 보기에도 심각하다. 그다음에 이 상처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봉합될 수 있을 것인가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저 모습에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어제 전당대회 결과로 최고위 구성은 친청 3명, 친명 2명 구도가 됐는데요. 수석 최고위원이 된 최민희 의원은 어제 기념 촬영 후에 단상을 그냥 내려가 버려서 모두를 당황시켰습니다.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최 의원이 어제 기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전당대회 때 보니까 우리 최고위원이 표정이 그렇게 밝지만 않아서 왜 그런가 했더니 역시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가 되지 못했기 때문인 건가요? 어쨌든 그 상황이 기쁜 상황은 저로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원팀 개념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당장의 세제 개편안 처리해야 되잖아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반대하면 그분들을 다 반명으로 몰아붙일 건가요? 앞으로 그런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 요 신천지 비밀연합 부분은 만약에 그게 있다면 이게 큰일이니까요. 이 부분은 신임 대표께서도 어떻게든 해소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네, 당선자들이 함께 손을 맞잡고 만세를 할 때도 박선원 최고위원의 손은 잡지 않는 모습도 있었는데 어제 이렇게 단상을 그냥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기쁜 상황이 아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근데 지난 정청래 대표 시절도 생각을 해보시면 수석 최고위원이었던 이현주 의원과 정청래 대표가 상당히 좀 불편한 관계였던 게 좀 떠오르는데 이동학 최고위원님, 이번 최고위는 괜찮을까요? 상당히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런 모습을 어저께 보여주셨고 또 앞으로도 며칠간은 또 보여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빨리 털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승자는 패자들을 당연히 포용하는 것이고 또 정청래 팀으로 나왔기 때문에 당 대표가 되지 못한 데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국민들을 위해서 진도를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원들을 위해서만 정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엔 대한민국의 국익, 국민들의 행복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책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차곡차곡 쌓아 나가면서 결국에는 진전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당의 지도부가 움직임이 없고 오히려
차일피일 뒤로 뭔가를 미루거나 혹은 계속해서 이격거리를 넓혀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결국 국민의 심판이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최민희 후보께서 다소 아쉬운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좀 마음을 풀고 함께 좀 협심해서 진전시키는 데 기여하는 수석 최고위원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내일 첫 번째 최고가 열린다고 하는데 어떤 모습이 펼쳐질지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